벚꽃이 지는 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벚꽃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흩날리는 꽃잎 아래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연인들은 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아이들은 꽃비를 맞으며 뛰어다닌다. 하지만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벚꽃이 모두 떨어지는 마지막 밤에는 절대로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다리면 꽃길 너머의 존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다고 했다. 어릴 때는 그저 노인들이 아이들을 일찍 집에 보내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오빠와 함께 벚꽃 축제에 가기로 약속했다. 회사 끝나고 바로 갈게. 조금 늦어도 기다려. 오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늦더라도 반드시 연락했고 연락 없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축제 마지막 날 저녁 벚꽃길 입구에서 오빠를 기다렸다. 거리는 환했다. 노점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다. 무대에서는 마지막 공연이 한창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오후 8시 41분. 10분이면 도착해.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였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도 오지 않았다.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자 축제는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다. 노점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벚꽃길에는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뚝. 연결되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도 없었다. 대신 사각, 사각, 사각. 마른 꽃잎을 밟는 듯한 소리만 천천히 들려왔다. 오빠?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다시 말했다. 오빠, 장난치지 마.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 번. 나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같은 소리. 사각, 사각. 그리고 2번.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들었던 금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름을 3번 부르지 마라. 하지만 불안했던 나는 결국 외쳤다. 오빠.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한 속삭임. 3번. 휴대전화가 검게 꺼졌다. 몇 초 뒤 저절로 켜졌다. 앨범에는 방금 생성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없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벚꽃길이 보였다. 달빛 아래 새하얀 꽃잎이 끝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길 끝에는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고개를 숙인 남자. 남자의 운동화, 청바지, 회색 후드티. 모두 오빠가 입고 나간 옷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사진 속 장소를 찾아 뛰었다. 사진의 각도와 나무 모양을 따라가니 오래된 벚나무가 있는 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꽃잎이 이상할 정도로 한 곳에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때였다.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찾으러 왔니? 순간 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툭, 툭, 툭. 발자국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숲 안쪽에는 오래된 정자가 있었다. 기둥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칼로 새겨져 있었다. 1997년, 2003년, 2011년, 2018년, 그리고 올해 날짜. 그 아래에는 오빠의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손으로 이름을 만졌다. 아직 나무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새 것이었다. 그 순간, 끼익. 바로 내 옆에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둥에는 보이지 않는 칼끝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걱, 서걱. 천천히 새겨지는 글자. 내 이름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숲을 뛰쳐나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겨우 도로로 나왔지만 세상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축제는 사라졌다. 노점도, 자동차도, 사람들도, 불빛도, 모든 것이 사라진 거리에는 꽃잎만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12시 12분. 몇 분이 지나도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천천히 다가오는 누군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뒤를 돌아봤다. 오빠였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벚꽃잎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꽃잎 사이로 새까만 눈동자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집에 가자.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오빠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입속에서는 벚꽃잎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꽃잎 사이에서 수십 개의 손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아직 돌아가지 못했어. 다음 사람을 데려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온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강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벚꽃은 모두 떨어져 있었고 거리에는 청소 차량만 지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빠를 끝내 찾지 못했다. 사건은 실종으로 종결되었다. 몇 달 뒤, 오빠의 휴대전화가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었는데도 마지막 저장 사진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오빠도 있었다. 사진의 가장 끝에는 한 명이 더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분명 나였다. 그 후 매년 벚꽃 축제 마지막 날 밤이 되면 모르는 번호에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된다. 사진 속 나는 해마다 조금씩 검은 우산을 쓴 여자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도착한 사진에서는 그녀가 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벚꽃이 모두 지는 밤,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도 벚꽃이 지기 시작했다. 혹시 마지막 밤 모르는 번호에서 사진 한 장이 도착한다면 절대로 확대해서 보지 마라. 사진 가장 뒤편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가짜 경찰 조심하세요. 구독 알림 주세요.